가보자고. 모르겠어? 야, 봐봐. 현대소설 읽을 때 일단 뭐 당연히 상상이 너무 잘 되는 소설 아니야, 요 정도는? 요 정도도 아직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진다 하면 소설을 왜 읽어? 그지? 상상해봐.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소설을 발표했던 나. 뭐라고 써, 여기다가? 1인칭. 그지? 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어허. 얘들아, 근데 내가 이건 미리 말할게. 우리는 남들이랑 달라야 돼. 자, 공부를 할 때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야. 수학이고 국어고 나발이고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남들이랑 평균적인 점수 받아. 정기분포 5등급 받아. 그잖아. 니네 주변에 중상고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뭐 몇 등급일 것 같아. 그래봤자. 남들대로 하면 남들처럼 받아 점수.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돼? 더 하려고 해. 무슨 말이냐면 시대성 내가 가르쳤잖아. 이거 왜 가르쳐 내가? 안 하니까 애들이. 그지? 다른 애들이 안 보잖아. 그럼 내가 시대성 가르칠 때 뭐를 중요하게 가르쳤니?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그런 시대에서 대부분은 태도가 뭐가 나온다고? 어떤 인물이 주로 나와? 그래, 소극적 지식인. 예준이만 알아? 진교야? 대부분 소극적 지식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안 그래? 우리나라는 비굴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주인공은 영웅은 아닐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렇잖아. 야, 그럼 소극적 지식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면 이걸 너네가 적극적으로 찾는 게 니네 능력이야. 방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소설 썼대, 나가. 그럼 그냥 시작부터 나는 뭐야? 소극적 지식인이라고. 확정시키라고. 그게 공부를 하는 거야. 매번 막, 야, 내가 말해줄 때까지 막 설레면 안 돼. 얘는 과연 소극적 지식인일까 아닐까? 과연 뭐지? 이게 아니라. 읽을 때, 야, 그 당시에 소설 쓸 정도면 무조건 뭐야? 지식인이야. 근데 적극적 지식인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시작부터 나는 누구야? 소극적 지식인이야. 그냥 끝이야. 알고 들어가라고. 양귀자 모르니? 원미동 사람들. 계속 가자.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걸 강조했다. 야, 니 안 올 거 아니지? 큰 다음에 나랑 있지 말자. 열심히 살았대.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야, 그럼 이 소설이 현대소설스러운 이유는 뭐야? 내면 심리 쭉 빼고 있지. 그럼 얘 무슨 생각하는지 읽어주면 돼. 뭐래?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길게 끊길 때는 독서하는 거랑 비슷하게 해줘야 돼.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하고 슬래시 한번 끊어줘. 너네가 얘가 하는 말에 범주랑 개념 구조를 짜보라는 거야. 이해돼? 그렇지 않겠는가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한 거야? 은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한 거지. 그 뒤에부터 뭐겠어? 은자가 아닌 사람들 얘기하겠지. 이런 느낌을 남기라고 머릿속에. 그냥 쭉 읽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지? 왜냐면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말은 페이지 전환의 말이잖아 보통 친구랑 얘기할 때도 안 그래? 그런 거 느끼라고. 부천으로 옮겨와 사람들 목소리 듣고 있었어. 쭉 가서 원미동 사람들 얘기 들을 수 있었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고개를 넘고 있었어. 정상의 면적은 좁디 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 현실도 그들에겐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올라가 또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히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가는 삶의 주인들에게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야.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자 밑줄 줘봐. 탐구하고 사색하는, 위에 다른 이름의 진리도 밑줄 줘봐. 다른 이름의 진리.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러니까 너네가 나랑 해서 소설을 잘해진다는 건 있잖아, 얘들아.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야. 영화를 720p로 보다가 4K로 보여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남들 읽는 것보다 잘 읽으라고. 여기 봐봐. 다른 이름에 질리고 탐구하고 사색하는 건 누구의 성질이야? 나야. 지식인의 성질이라고. 그게 안 느껴지면 안 돼. 너네 나랑 그 소설을 이해하고 아니야, 이해하고의 단계는 이미 넘어왔어. 이해 못하는 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게 아니라, 방금 봐봐. 진리, 탐구, 사색, 이런 말은 누가 하는 말이야? 그 당시 소극적 지식인들이 했던 말이라고.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지. 어차피 문학은 뭐야? 관념, 이상, 이론과 뭐의 충돌? 현실의 충돌이라고. 그렇잖아. 관념 이상은 누가 해? 얘네가 하잖아. 현실은 누가 하겠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돌하지. 왜 그 사람들한테는 당장 내일 먹고 살기가 힘든 건데 관념 이상 있다는 게 뭔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립구도가 어색하면 안 돼. 읽으면서 존나 당연해야 된다고, 이제는. 알겠어? 계속 가.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려 고향 동네에 돌아가는 일은 뭐뿐이야? 쓸쓸한 뿐이야. 쓸쓸한 밑줄 줘야겠지. 왜? 감정이잖아. 이 밑줄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습관이니까.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게 되지 않을 것이야.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뭐?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까지 읽고 시 하나 떠오르니? 오장원의 고향? 아, 너네 나랑 안 풀었나? 그 누룩 디디는 냄새, 그 냄새를 아십니까? 이거 안 풀었니? 풀었어? 안 풀었어. 그냥 알아놔. 우리 한국 문학에서 고향이라는 건 되게 약간 밈이야, 밈. 뭐 샤가 이런 것처럼 그 시인들끼리 고향 얘기하면 누구나 끄덕끄덕 한다고. 뭘로 끄덕끄덕해?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야. 왜? 그 옛날의 고향은 아닐 거거든. 항상. 내가 어린 시절에 고향이 그리운 건 사실 그 위치, 그 장소가 고향인 거야? 아니야. 내가 그때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감정과 분위기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리운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어른이 돼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의 느낌은 나왔나? 안 나. 근데 그게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 되풀이된다고. 이 고향 코드는. 알고 있어. 알겠지? 또 나온 거야, 고향. 그래서 쭉 가서. 보이는 곳들은 큰 오빠까지도 다 변했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표시였어. 그래서 뭐래? 나한테는 은자는 어떤 애야? 내 어린 시절의 고향을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의 표지였다는 거지. 안 바뀐. 근데 은자를 현실에서 만나버리면 얘는 내 그 고향에 대한 기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려. 뭐랑 뭐가 충돌했기 때문에. 관념과 이상. 달리 말하면 내 내면이지, 이것도. 내 내면이고 내 기대야. 그지? 내 기대와 현실이 충돌해 버리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얘가 얘 때문에 무너질 거 아니야. 그게 싫다는 거지. 그래서 수십 년간 저기 넘어가서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보이니? 찾았어? 밑줄 줘봐.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밑줄 줘봐. 라고 나는 생각 동그라미. 만나고 싶지는 않다. 밑줄. 얘들아, 굳이 문학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의지 표현이 중요해. 의지 표현이라고도 하고, 지향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이 사람이 어느 방향성을 띠는지를 제시하는 표현이잖아. 이런 말들은 중요해. 왜? 그냥 감정이랑 달라. 나 이거 뭐 쓸쓸해. 이거 솔직히 방향성이 어딨어? 모르겠잖아. 쓸쓸한 게 뭐 어쩌라고. 근데 뭐뭐 하고 싶지 않다. 구체적인 방향을 주지. 이런 건 중요해. 그래서 계속 가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럼 불안하다는 거지, 그지? 불안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재를 외면할 수 있을까? 이미 은재랑 전화도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쭉 가자. 뭐 무심할 탓할 건데 전화 안 왔다. 자, 43번의 1번 선지.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1번 바로 골랐어야 돼. 나머지 선지 보지도 않고. 거의. 그지? 1번이 누가 봐도 답이야. 44번. 야, 이거 1, 2, 3, 4를 판별하고 있었으면 그것도 문제야. 어. 이 소설 너무 쉬운 소설인데 1, 2, 3, 4 읽은 적도 없지. 저런 말을 읽은 적도 없어. 단호히 거절, 뭐 도도하다 이런 말 다 X죠. 위안 X, 뭐 전화로부터 위안. 야, 2번 선지 봐봐. 전화로부터 위안 얻은 거 왜 틀렸니? 갈등해서 왜 틀렸니? 정 반대잖아. 갈등한 게 왜곡했지? 왜? 전화가 와서 뭐가 생겼어? 내면 갈등, 내적 갈등이 생겼잖아. 그지? 5번. 맞지?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 소설 내가 풀라고 한 거는 뭐 이 소설이 굉장히 좋은 세트다 뭐 이런 말보다는 방금 내가 읽은 것처럼 되게 확장적으로 너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넣어서 읽어주자라는 거고 개념 설명하려고 들고 온 건데 너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 보기.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야.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에서 하는 말을 잘 느껴봐. 인과적으로 이해해봐. 대립적인 두 의미를 찾으면 그냥 아이러니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립적인 의미는 당연히 양면성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퀄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너네가 양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대립적인 두 의미만 있으면 양면성은 이퀄이라고 지금. 보기에서 전제를 그렇게 깔았어.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답은 2번이야. 답은 2번이야. 왜? 왜?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차피 이게 출제 코드가 저렇게 줬어도 탐구하고 사색하는 말이 그들에 붙어 있으면 이상함을 못 느끼겠냐고, 아직도. 옆에서 시대성.
내가 말하는 시대성은 여기까지야. 너네가 이 문학 장르에서 어떤 말들은 누구의 것들인지가 안 느껴지면 이미 끝난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우리 고전 시가에서 조선 전기 그 시야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유교적 출처관, 뭐 충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당연한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탐구하고 사색하려 하는 그들이란 말이 그냥 어색해야 된다고. 당한 거고. 그럼 이 문제가 왜 쓰레기 같은 문제냐면, 야, 개쓰레기 같은 문제인데 이게 봐봐. 아이러니라는 말 있지. 방금 아이러니를 정의했잖아. 근데 아이러니란 말 봐봐. 이거 외국어지. 이거는 미국 문학에서 내가 전공한 영문학에서 정의한 말이야. 한국에는 아이러니가 정의가 됐어, 안 됐어? 안 된 말이야. 근데 그냥 아이러니 내고 싶다고 냈어. 아니 왜 열받는 거냐면 봐봐. 답을 왜 저렇게 저따구로 낼 수밖에. 답 뭐야 어차피 저거 팩트 체크잖아. 일치 판단이지. 왜 저렇게 내? 아니 왜냐면 보기는 겁나 거창하잖아. 우리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 하자면 아이러니가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아이러니인지 아닌지는 상관도 없이 그냥 그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려버리잖아 저거. 문제 되게 쓰레기였지 퀄리티가. 왜 저러냐면 아이러니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 아이러니가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야, 예를 들면 저걸 맞게 낸다고 치자. 그들한테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했을 때 양면성이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왜? 아이러니를 정의를 안 해놨어. 그래서 내가 정의해줄게. 아이러니가 뭔지. 아이러니가 뭐냐면 얘들아 알아놔. 복합적 필기할 시간 내가 이따 줄게. 일단 여 앞에 보면서 이해해봐. 의미 효과야. 복합적 의미 효과야. 내가 영어 섞어서 설명할 거야. 왜? 정의를 외국어로 했잖아. 미국인들이 정의한 건데 미국 말이 더 이해가 쉬워. 이거 멀티 미닝. 아 미안해. 멀티 미닝이라고 나는 외웠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멀티 레이어드 미닝이거든. 싫어. 멀티 레이어드 미닝이야. 왜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대립적인 두 의미. 근데 대립적인이란 말에 X 줘봐. 대립적인이란 말 좀 병신 같아 저거. 출제자가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대립적인 거 아니야. 그냥 좀 부조화스럽기만 하면 돼. 두 말이. 좀 부조화스러운 두 의미를 찾으면 다 아이러니야. 그래서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관념, 내면, 화, 현실, 그리고 표면의 충돌이야. 이걸 아이러니라 그래. 즉 문학의 본질이 아이러니야. 어떻게 보면. 그치? 왜냐면 이런 거야. 내가 아이러니는 종류가 네 가지거든. 1번 아이러니. 뭐 있니? 언어적 아이러니가 있어. 언어적 아이러니에 뭐가 들어가? 반어법이 여기 들어가.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언어적 아이러니야. 하나 더 있어. 축소 표현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이해시켜 줄게. 봐봐. 언어적 아이러니는 문장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이 다 뒤졌어. 근데 거기다가 막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제 길이 뭐 뻥 뚫렸네? 걷기 쉽겠다. 이딴 말을 해. 맞는 말인데 축소 표현이고 맞는 말인데 반어적이지. 뭐가 다른 거야? 실제로 드러난 현실은 어때? 처참하지. 그 난 기대를 뭘 해? 처참한 말을 해주길 기대했지. 근데 실제로 지금 텍스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그렇게 안 하지. 그게 충돌하지. 두 가지 의미가 충돌했어. 이해돼? 요런 거야. 복합적 의미 효과라는 건 내가 그 텍스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끌어낼 수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생기는 걸 아이러니라고 그래. 됐어? 그래서 반어법이 아이러니야. 왜? 반어법을 쓴 순간 그 말과 현실이 불일치하고 두 가지 의미를 내가 뽑았지. 부딪히잖아. 이런 것도 있고 극적 아이러니도 있어. 너네가 외울 필요는 없는 말이라서 내가 한번 이해는 시키는 거야. 극적 아이러니 뭔지 알아?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거야. 아니면 영화 볼 때 얘들아 첫 장면부터 주인공이 뒤지고 시작하는 거 있지 그냥. 뒤졌는데 갑자기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고 돌아가지고 회상하지. 그럼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 얘는 이미 죽는다는 거 알고 있지. 뭐랑 뭐가 충돌해? 거기 있는 등장인물 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근데 독자 또는 청자들은 이미 뭘 알고 있어 얘가? 비극적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아이러니 생기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래서 말이 애매한 거야. 이게 대립적인 두 의미야? 아니야, 막 그렇게 대립적인 느낌은 아니야. 근데 그냥 뭐가 중요한 거냐면 두 개 이상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이미 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얘가 근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둘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조금 충돌이 있다 싶으면 극적 아이러니야. 요거는 약간 내가 예시 들어주자면 사망 플래그 같은 거야. 뭐야? 아니 누가 봐도 뒤질 것 같아. 우리가 애니를 보는데 클리셰야 이건. 얘 지금 곧 뒤져. 저 말하니까 막 뭐 끝났나 이러고 칼 맞고 뒤질 거잖아. 걔는 모르지 인물은. 그런 게 아이러니야. 3번 아이러니. 3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상황적 아이러니. 요게 너네가 제일 많이 들어본 아이러니일 건데 뭐야? 내가 목표, 목적, 기대와 결과값이 반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엄마가 아파. 그래서 엄마를 구하려고 내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캘 거야. 근데 내가 엄마를 구하려고 산에 갔는데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 아이러니하지. 왜? 나는 엄마를 살리려고 산에 간 거야. 내 목적이고 기대지. 결과는 어때? 반대로 나갔지. 이런 게 아이러니한 거야. 제일 유명한 아이러니. 이것만 알면 돼, 너네. 나머지는 알 바는. 오케이? 4번 아이러니도 있긴 한데 그 우주적 아이러니라는 게 있거든? 거의 안 나와. 실존적 아이러니인데 이런 거는 현대문학에 나오지 않아. 세 개야, 아이러니는. 그럼 여기 봐봐. 보기 한번 다시 봐봐. 아니, 그 선지를 봐봐, 선지를. 이거 아이러니가 아니야. 그게 문제야. 문제가 왜 쓰레기 같냐면 1번 선지 봐봐.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내가 아이러니를 발견한다. 양면성을 발견한다. 아이러니는 아니야, 일단.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왜 이게 아이러니가 될 수 없냐면, 아이러니는 누가 하는 거야, 보통? 독자랑 청자가 하는 거야, 정의상. 근데 지금 그 소설 안에 있는 나가 느끼는 아이러니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야. 소설 속의 인물이 아이러니를 느끼는 걸 따지지 않아, 우린. 그리고, 야, 봐봐. 하나만 더 얘기할게. 3번 봐봐. 1년에 한 번씩 고향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드러나는데, 이거는 그냥 내적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앰비밸런트. 앰비밸런스. 뭐야? 그냥 지가 모순적인 의미 두 개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야. 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 여자애를 보고 예쁜 거 같은데, 또 못생긴 거 같기도 해. 그게 아이러니냐고. 아이러니 아니라니까? 아이러니, 이런 걸 아이러니라 그러는 거야. 그치? 4번도 아이러니 아니야. 절대 아이러니 아니야. 왜? 변해버린 큰오빠와 온전히 남아있는 큰오빠가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건 아이러니 아니야. 그럼, 야, 아빠 보면서 아빠 옛날 생각하면 그게 다 아이러니야? 아니, 미친 소리 하는 거라니까. 이거 선지가 다 쓰레기 같아. 5번도. 만나고 싶진 않으면서도 기다리는 게 왜 아이러니야, 이게. 아이러니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처음에 문제는 새끼가 이거 양면성이 아니라 다 아이러니라고 쓴 거야. 누가 지적을 한 거야. 이게 왜 아이러니냐. 뭘로 바꿨어? 양면성이라고 바꾼 거야, 그냥. 쓰레기 같은 문제죠. 음. 다시. 아이러니가 얘들아 뭐라고 이해하라고 그냥? 내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야.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한 거랑 실제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면 그런 걸 아이러니라 그래. 그지? 근데 이게 왜 한국 문학 수능에 안 나오냐면 어차피 아이러니는 한국말에서 정의가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출제자가 난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해 하면 그게 아이러니야. 그래서 못 내. 왜? 이걸로 답을 못 내. 오케이? 문학 개념을 하나 정리해서 그냥 아이러니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건이 아이러니가 뭐야? 너가 설명해봐. 아이러니요? 응. 두 가지 효과. 두 가지 효과? 아니야. 두 가지가 만나서 생기는 효과야. 내가 두 가지 의미를 아는데 둘이 만나서 생기는 효과가 아이러니야. 됐어? 그럼 복습 한번 하자. 우리 문학 개념은 복습 가볍게 하자. 다른 사람들이 안 가르치는 것만 가르칠게. 내가 뭐 쉬운 건 안 하고. 알레고리가 뭐였어? 형서가 알레고리가 뭐야? 시대성. 찍은 거야? 대충 맞는 말이. 아니 뭐냐면 내가 뭐라고 했어? 층위적으로 다른 거라 그랬잖아. 이건 무슨 층위? 문장 단위. 이건 뭐지? 작품 단위. 이해돼? 작품 전체가 전두환에 대한 비판이야. 그럼 그 작품은 뭐야? 알레고리야. 전두환 시대에 대한. 그치? 이건 맞아. 그 작품이 전두환을 비유한 거야. 그런 말은 안 한다고. 비유는 문장 단위에서. 뭐뭐 같은 뭐, 뭐뭐 같은 뭐가 문장 단위의 비유고.
작품 전체가 뭐를 의미하고 있으면 그건 알레고리라고. 알레고리를 더 쉽게 상징이야, 상징. 그지? 또 하나 더. 우리 어, 비유가 두 개지 얘들아. 직유랑 은유 있지. 직유랑 은유는 뭐야? 이런 원관계랑 미친 소리 하죠? 둘 다 드러나. 적 진짜 몰라? 설마? 직유가 뭐야? 와, 씨. 같은 그래. 뭐뭐처럼, 뭐뭐 같은 비교어가 있으면 그게 뭐야? 직유야. 아니, 은유라고 원관념이 안 드러나는 게 아니야. 너 원관념, 보조관념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 마음은 호수요가 은유야. 원관념이 뭐야? 내 마음 드러났잖아. 이게 없으면 은유야. 근데 너네 혹시 내가 딴소리인데 짜치지 않아? 아니 처럼 같은 없으면 은유인데 뭐 이런 거 구분하고 있는 것도 좀 짜치지 않아? 왜 구분하는지 알아? 왜냐면 은유가 문화적인 효과가 딱 좀 달라서 그래. 뭐냐면 봐봐. 태양 같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이렇게 했다고 쳐봐. 무슨 직유야 은유야? 지 직유지. 그럼 이 말은 문장은 거짓이야 참이야? 참이야. 왜 비유니까. 그러니까 비유했는데 틀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근데 줄리엣은 줄리엣 is sun. 줄리엣은 태양이다라고 했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게 돼? 이게 왜 맞는 말로 쓰였는지를 고민하게 되지. 뭐해? 우리가 줄리엣이 왜 태양 같을까? 줄리엣이 왜 태양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뭐냐면 문학적으로 지규는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독자가 봐도 충격을 안 먹어. 내가 문학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 낯설게 하기야. 은유는 그 자체로 낯설어. 왜? 틀린 말이거든. 응. 내 마음은 호수야? 아니야.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독자가 뭐 하게 돼? 집중하고 왜 내 마음을 호수라고 했는지 판단하게 되지. 그래서 은유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인들이 은유를 즐겨 쓰는 거라고. 알아놔. 알아놔. 응. 아, 요 정도만 알아놔. 필기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아이러니는 요거다. 내가 맨날 하는 거 관념 현실의 충돌이다. 내가 기대한 거랑 현실이랑 다를 때. 그걸 아이러니라고 한다. 그래서 복합적 의미 효과다까지만 쓰고 내가 쓸 것만 남겨줄게. 1, 2, 3 하고 이거 세 개, 언어적, 극적, 상황적 이렇게 세 개만 써주고 뭐 구조적 아이러니도 있긴 한데 알 필요 없고. 음. 됨. 천천히 해. 직유, 은유도 한번 써주고. 진짜 수능 보는 사람들이 직유, 은유 헷갈리는 건 좀 그래, 인간적으로. 됐니? 그리고 뭐 다 썼어 형사 벌써? 응. 하나 물어볼게. 너 쓰면서 들어. 의인화는 뭐야? 뭐야? 어? 네. 은유냐고? 은유, 의인화. 이게 왜 은유야? 내가 너네한테 은유, 아니, 의인화를 언제 설명했어? 그 자작나무, 이깔나무 쳐 올 때 얘기했어. 귀뚜라미 올 때. 어.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그 걔네들이 감정을 느끼는 건 다 누구의 감정이다? 내 감정이다. 작가의 감정이다라고 했어. 의인화는 존나 다양해. 그중에 감정을 집어넣는 건 극히 일부야. 그 강한 의인화야. 그래서 감정이 들어갔을 땐 그게 내 감정이랑 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의인화에는 어떤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죽음이여. 죽음에 내 감정을 담았어? 죽음을 부른 거지. 근데 부르려면 뭐여야 돼? 사람이어야 돼. 그것도 의인화야. 죽음이여.
나에게 오라. 의인화라고. 또, 뭐, 푸른 얼굴에 나무. 내 감정 들어갔어? 의인화야, 근데. 아, 내 말은 의인화랑 감정 넣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좀 더 작은 얘기고. 그래서 감정이 들어갔을 땐 무조건 작가 감정이라고 알아놓으라고. 다시 한번, 이건 진짜 중요해서 그래. 현대시에서 어떤 감정이 나와. 슬퍼, 행복해, 뭐 쓸쓸해. 이거, 근데 그걸 내가 아니라 다른 애가 하고 있어. 어떤 대상이. 그럼 무조건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뭐 한 거야? 왜곡시킨 거야. 의인화를 통해서. 오케이? 뭐 사실 이것도 용어가 있긴 한데 너네 알아봤자 외우지도 못할 것 같아. 뭐 패시픽 팰러시라고 감정적 허위라는 말이 있긴 한데 뭐 알지 마 그냥. 됐지? 응. 자, 뭐 할 거냐면 자, 186페이지.